안녕하세요. 김현애 기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챕터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79페이지입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의 경우에는 이제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진행을 해보셨을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 챕터 2의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판단 문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속 서류 간의 관계와 그다음에 이 부속 서류가 작성이 돼서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최종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시험 문제를 내는 형태이니까요.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 그 관계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할 뿐이지 2급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부속서류 한 개씩만 나왔다고 한다면 이번에 뭐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또 신고서에도 어떻게 금액이 반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그 관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갑을은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서 카가와 현과로 입력된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자,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와 그 다음에 우리가 2번에 나와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직 개표 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자, 발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거는 매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하니까 마치 매출인 거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나서, 우리 신용카드 결제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 사장님이 뭐를 주시나요? 네. 그거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주시게 되죠. 네, 그래서 수령은 내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번대의 카가와 현과 이게 같이 묶어서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신용카드 등 그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신용카드 수령명세서, 그러니까 수령명세서와 발행금액 직계표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매입은 수령이고 매출은 발행이다. 그래서 수령과 발행이라고 하는 거. 발행은 매출자가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는 발행금액 직계표에 들어가고, 수령은 돈을 쓴 사람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기 때문에 수령명세서입니다. 수령 글자만 보시면 되겠고요. 매입에 대해서는 57번과 61번 카가와 현금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금 영수증 쓴 거,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쓴 거. 네, 그래서 사업용 국세청의 홈택스에 등록을 한 업무와 관련된 사업용 신용카드고요. 그다음에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운수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화물차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라는 거는 화물을 운전하시는 운수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화물 운전업을 주로 영위하시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물건을 옮겨주시고 하는 그런 업종을 영위하시는 분들한테 국가에서 화물 운전자 전용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뭐 주유비나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별도로 국세청에서 발급이 되어 있는 카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는 국세청에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해서 반영이 되고요. 그 밖에 신용카드는 개인 신용카드인데 그거를 이제 국세청에 신용카드 등록을 안 한 거죠. 근데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밖에 신용카드에다가 공급가액과 세액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거래 건수고요. 상세 내역은 이 밑에 입력이 되고요. 이게 사실 여기에 오게 되려면 어디에서 입력을 해야 된다? 신용카드 수령금액 등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려면 일단 우리가 57번과 61번이라고 하는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하고 나면은 그때 우리가 카가와 현가가 합쳐져서 아까 보시면 매입 매출전표에서 입력을 하고 여기서 불러오기라면은 여기 내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이제 카드번호 이런 거,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한 곳, 사용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급 받은 자가 되죠. 수령 명세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입 말고 매출을 발행한,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발행해 준 사람이 공급자로 해서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사업자 번호와 그 다음에 카드 번호, 내가 사용한 카드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기재가 되어야 되고요. 공급자 사업자 번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자 번호를 통해서 혹시나 간이가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우리가 구매한 내역을 신용카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세액 있잖아요. 요 세액이 나중에 부가세 신고서상에 기타 공제 매입세액에 반영이 됩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보시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에 보시면요.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 신용카드로 고정자산 매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매입 매출 전표에서 고정자산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때 여기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번과 42번을 더한 금액이 여기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있는 공급가액과 세액,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41번, 42번에 있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요 합해진 금액은 우리 신고서 앞에 이 14번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볼 거예요. 문제 푸시면서 볼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카드 번호를 이제 등록하는 거나 이제 공급자 번호를 등록하는 거는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을 한다. 뭐 그 정도. 근데 우리 등록되어 있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서는 우리가 입력 대상이 아닌 것을 구분을 해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액을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자,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는요, 부가세법상 지금 보시면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여기 매입세액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래서 우리 매출세액에서 납부해야 될 세액에서 차감이 되느냐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으로 우리가 어떤 요건을 통과해야 되냐면요, 증빙을 먼저 통과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일단 증빙 요건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거나 아니면 카드나 현금 영수증, 우리가 돈을 지출하고 나서 이런 증빙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디에서 사용했느냐, 이걸 통보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이과세자라든지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썼다. 이거는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공제 대상이 아닌 거. 대부분은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카드와 현형을 썼고, 현금 영수증을 썼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요건 1단계, 그 다음 2단계 어디에서 사용을 했는가. 그래서 간이사업자와 그 다음 면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썼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사용했느냐. 미용실이나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 등과 같이 이런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애완동물 진료 용역, 운전면허 학원 사업자가 발행한 이런 곳들은 뭐냐면요, 이런 곳들은 일반 과세자이더라도 이들이 발행하는 이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금지 업종, 즉 이들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든 신용카드든 이거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건 정책적인 목적상 보통 사업적인 경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항목들이에요. 목욕탕을 가거나 미용실을 가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사업과 무관한 이건 개인적인 지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걸 실제로 우리가 사업과 관련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뭐 목욕이나 이발이나 미용업 같은 것들이 우리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을 거의 뭐 사업적인 목적으로 무조건 가잖아요. 샵에 다녀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시면 개인적 지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가세는 공제를 아예 안 해주는 걸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목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객운송업 사업자 발행부는 뭐냐면 이제 택시 요금이나 KTX, 그다음에 항공료 등과 같은 것들이 여객운송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출장을 갈 때 지출하는 항목들이더라도 이런 것들은 부가세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런 곳에 지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아예 입력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니게 되면 우리는 입력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 또 접대와 관련한 거. 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 공제 대상이 아닌 거, 그 외에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증빙을 제대로 지출을 했고,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이게 여기에서의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산세무 실무 1급에서는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서 입력을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어떤 그 부속 서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부속서류 1003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속서류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부속서류 회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 등록으로 가셔가지고 부속서류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부속서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갑을 메뉴에 입력을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부속서류 2020년 2기 예정신고기간의 매입거래다.
매입세액공제 대상만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은 제대로 썼는지 이 두 단계 있잖아요. 이거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가능한 것을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러스 안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건 뭐죠? 안경점이죠. 그래서 안경점에서 쓰는 안경은 뭐예요? 아무리 내가 이제 안경을 쓰고 회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개인적인 지출,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표 그리고 아들이래요. 대표 아들의 안경 구입은 더더욱 이런 것들은 세금 내고 나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자기 돈으로 사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현대자동차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받았어요. 적격 증빙을 통과했네요. 근데 영업부의 승합차 엔진오일을 교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승합차 엔진오일 매입은요, 어떻게 되죠? 지금 보시면 영업부의 승합차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돼요. 11인승 봉고차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비영업용이면서 그 다음에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소형 승용차라고 하는 거는 8인승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인승 이상이 되면 소형 승용차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면 우리가 소형 승용차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부 승합차 엔진오일 교체는 차량 유지비라 원래 만약에 소나타나 다른 차량이었다면 우리가 엔진오일 교체 같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긴 되겠죠. 하지만 얘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1일 신세계백화점에서 카드를 사용했네요. 이건 오케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영업부 직원의 생일 선물을 샀어요. 이건 뭐죠? 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접대비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이건 접대인가요? 아니죠.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칭찬해줄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지출. 그러니까 동일한 선물을 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선물을 샀다고 하더라도 거래처의 접대 목적인지 복리후생 목적인지에 따라서 부가세 매입세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물건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전에는 그냥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것만 나왔다면 우리 이제 그 1급에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먼저 입력을 하고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을 하고 그게 이제 수령 명세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8월 20일이죠. 8월 20일. 네, 8월 20일에 우리가 이거는 현금 영수증을 썼으니까 6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93,500원. 93,500원. 네, 그렇게 되고 현대자동차죠. 현대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우리가 혼합으로 입력을 항상 해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건 원재료가 아니고요. 차량 유지비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영업부인지 제조부서인지 보시게 되면 이거는 영업부와 관련된 거니까 800번대의 코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현금 영수증 발급을 받았겠죠. 네, 그래서 현금으로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거나 우리 현금 영수증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이체한 경우에 현금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장에서 돈이 나가거나요. 보통 예금. 자, 보통 예금을 사용하거나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송금하거나 아니면은 현금으로 직접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카과로 통일이 되지만 통장이나 현금으로 했을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지출 증빙용으로 두 가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통장 이체를 하거나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얘는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영수증으로 받든 그다음에 그 세금계산서로 받든 다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 겁니다.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9월 11일이고요. 9월 11일 날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57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23만 1,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공급 대가를 공급가액에 적어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자, 신세계 백화점에다가 썼고 지금 보시면 신용카드사는 어느 카드를 썼죠? 국민카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분계는 3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복리후생비에 해당이 되죠. 네, 복리후생비. 그래서 800번대인지 500번대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영업부 직원에 대한 선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800번대로 코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지급금. 카드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이죠. 네, 카드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해서 이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국민카드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래처 코드 이렇게 우리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거래처 코드 달라지는 거 그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신용카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고요. 자, 7월에서 9월이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조회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일단 불러줘 옵니다. 혹시나 안 불러줘 오면 새로 불러오기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우리 이렇게 전표 2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했던 게 85,000원, 21만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저장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21만원, 85,000원. 85,000원.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건이 되어 있고요. 현금 영수증 한 건과 사업용 신용카드 한 건. 네, 이렇게 잘 적혀 있고 카드 멤버 번호는 어떤 카드를 썼는지 신세계백화점의 사업자 번호와 현대자동차의 사업자 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예전에는 우리가 이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이거 여기에서 직접 입력하는 건데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신용카드 57번과 61번이 불러져 온다라는 거를 네가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이고요. 다음은 주식회사 부속서류 1003번 계속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받은 내용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자, 수령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일기 예정 부가세 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해라.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래의 거래는 모두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래래요. 그리고 전표 입력은 생략해라. 원래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면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카가와 우리가 현과를 입력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에 불러져 오겠죠. 그리고 이때 동시에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만약에 비품이나 그 다음에 뭐 건물이나 이렇게 유형 자산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요, 수령 명세서 불러오면 이제 이 내역들이 모두 다 비품이든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비품 일반 모두 다 비품이든 고정자산이든 아니든 고정자산과 그렇지 않은 항목들이 다 같이 불러져 오게 되고요. 자, 우리가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여기에는 이제 이 중에서 이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 있죠. 카드로 결제한 거,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로 결제한 거 이런 항목들이 감가상각 자산들이 여기에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수령명세서는 결국에는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버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삼성카드는 사업용 카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한카드라고 하는 종업원 명의의 일반 카드를 썼습니다. 근데 이건 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반영을 해달라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매입세 공제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여기에는 이번엔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을 해볼 거고요. 그럼 첫 번째부터 우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0일 날요. 김성한 좋은 카센터에서 44만 원에 자, 여기 보시면 좋은 카세타 김성한 1월 20일에 44만 원을 긁었죠. 네, 서비스고요. 누구한테 했는지. 자, 신용카드를 쓴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증빙 요건을 통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증빙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사용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가 있네요. 간이 과세자는 볼 것도 없이 안 가능하거나
이거는 입력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역외군송업이라고 있어요. 자, 역외군송업은 어떻게 되죠? 역외군송업, 입장권을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 미용실 등등등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요식업이나 서비스업, 소매업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네요. 이제 그래서 넘어갈 건데 지금 보시면 얘는 차량이에요. 차량과 관련된 수혜의 비용이면 이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경차의 경우에는 제가 이외에 가능한 차량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왜냐면 경차는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경차의 경우에는 많은 지원 혜택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차를 사용하게 되면 유류대 지원도 있고요. 경차가 뭐 아무래도 많이들 이제 국민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경차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경차는 이제 1000cc 이하인 데다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구입과 구입, 유지, 그다음 임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들이 다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고요. 그럼 입력을 한번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0일이죠. 자, 0120 이렇게 입력을 해야 오류가 안 납니다. 자, 1월 20일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업용 카드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안 나오실 텐데 여기 보시면 1, 2, 3, 4번이 있잖아요. 사업입 3번을 누르시면 사업카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F2 키를 누르시게 되면 거래처가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좋은 카센터 그리고 이제 카드 번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지금 카드 번호가 주어졌잖아요. 삼성카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F2를 누르시게 되면 카드가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삼성카드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자, 1월 20일에 거래했고 44만 원입니다. 그러면 40만 원에 별도 4만 원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문난 식당. 자, 보시면 이제 김미선 씨고요. 2월 14일 날 55만 원. 그리고 요식업이고 직원의 회식이래요. 이게 만약에 접대 목적이었다면 공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접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2월 14일이고요. 사업용 카드를 썼죠. 그리고 얘는 소문난 식당. 그리고 얘도 삼성카드를 썼고요. 그죠? 431-8765-1601-1234 그리고 55만 원이니까요. 공급가액은 50만 원, 부가세는 별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이가세자 자, 우리가 정밀화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로부터 매입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요. 천지고속버스의 경우에도 역외군송업의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직원의 출장 교통비로 해서 경비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지 않고 매입세액 불공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표들을 어디다 쓸까요? 이건 실제로 비용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이지 비용이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 이런 전표들을 일반 전표에다가 별도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들은 일반 전표로 간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컴퓨터 사랑인데 김정란 2월 28일 날 110만 원을 결제했고 소매업이고 일반과세자고 노트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산으로 처리를 해달라. 우리가 노트북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품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비품으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2월 28일이고요. 28일.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 4번입니다. 왜냐면은 국세청에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의 카드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사랑. 해당이 되고 이제 카드 번호의 경우에는요. 지금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고 4407로 끝나는 거 등록번호 여기 지금 카드 번호 나와 있잖아요. 요거랑 맞는지 좀 확인을 해두세요. 네, 그리고 거래 건수 한 건이고 공급가액은요 110만 원에 해당이 되니까 100만 원과 부가세 별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는 비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얘를 저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든 자, 여기에는 신용카드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뭐를 구입하면 고정자산을 구매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상에 별도로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마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폐업 시 잔존재화나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고정자산을 취득한 상태에서 폐업을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재계산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정자산은 따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1월에서 3월을 조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의 경우에는 여기 맨 밑에 있는 2월 28일에 컴퓨터 사랑입니다. 컴퓨터 사랑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 자산은 우리가 건물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기타 이 네 개 중에 하나인데 기타에 해당이 되죠. 세 개가 아니니까 위에 나머지가 아니니까 기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100만 원, 세액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조기 환급 신고를 통해서 이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또 환급을 미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요,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부가세 신고서까지 반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 30일을 조회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용카드 사용액은 매입세액이죠. 그래서 신용카드 수령명세서는 매입과 관련되어 있고 매입세액에 있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14번 항목에 기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14번은요. 신용카드로 사용한 거,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것과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이 크게 우리가 볼 거는 요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시험 문제는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수령금액 합계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거니까 여기 14번에 위치하게 되고요. 일반 매입과 고정 매입을 나눠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 1월에서 3월 조회한 내역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총 3건이 있어요. 총 3건 중에서 190만 원인데 90만 원과 100만 원 이렇게 190만 원 총액이 있는데 원래는 그냥 이게 만약에 일반 매입이었으면은 자 190만 원에 19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고 이 금액이 여기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고정자산 매입이 섞여 있어요. 이게 그 밖의 신용카드라고 해서 우리가 빼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190만 원 중에서 얼마죠?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정자산 매입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매입과 9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구분해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에 있는 41번과 42번의 합계가 반드시 이 190만 원 공급가액과 일치해야 된다. 네, 그거 반드시 염두를 해두세요. 그래서 일치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3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그래서 신고서까지 하게 되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세 가지를 작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인데요. 자, 주식회사 부속서류에 대한 다음의 자료를 보고 1기 확정 신고기간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추가로 내용을 반영해라.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수령명세서 먼저 작성을 하고요. 부가세 신고서에 추가로 반영을 하라. 그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내역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과연 신용카드를 쓴 내역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과연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로 반영을 해줘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법인카드, 삼성카드로 다 결제를 했대요. 네, 사업용 카드고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 수령명세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 이렇게 2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세계백화점 보니까요.
4월 9일 날 88만 원을 지출했고요. 지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매, 음식, 소매, 운수예요. 그러면 이 운수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여객운송업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용을 봤을 때 접대용. 자, 우리 접대용은 어떻게 되죠? 접대와 관련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접대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직원 회식 때는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사무용품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출장도 원래는 가능한데 여객운송업, 지금 천지 고속버스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객운송업 출장을 가더라도 아무리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객운송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놀러 갈 때 주로 쓰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그냥 다 안 되게끔 업무랑 관련 있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안 되게끔 그렇게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비고란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기재해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얘는 뭐냐면 소문난 식당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도 발행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신용카드 매입에도 반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55만 원이라고 하는 한 건의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신용카드 수령명세서에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로도 발급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될 이 5만 원을 한 번 지출했는데 5만 원의 매입세액을 2번이나 공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반영하지 말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대신에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어디엔 반영해야 돼요? 신고서상에는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네, 세금계산서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에서 6월이죠. 그러면 가능한 게 뭐죠? 가능한 거는 결국 알파문구 이거 하나네요. 5월 29일 거래 내용만 가능하니까 4월에서 6월, 그래서 5월 29일, 그리고 지금 사업용 신용카드고요. 알파문구, 그 다음 카드 번호의 경우에는 삼성카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거래 내역은 26만 4천 원이니까 24만 원에 2만 4천 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고서를 작성을 해달라라고 내용이 나왔죠. 예, 문제에서 문제를 끝까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매입세액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가지고요. 4월에서 6월을 조회해야 됩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데 지금 뭐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는? 매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매입인지 매출인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용한 거예요. 매입한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세금계산서 발행이 됐던 이 직원 회식 때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반영돼야 돼요? 일반 매입에. 여기에 50만 원, 5만 원 이렇게 5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 수령명세서에 작성한 24만 원과 2만 4천 원 그러면 이거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중에 일반 매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매입에 24만 원, 부가세는 2만 4천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금액이 총 7만 4천 원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공제가 가능한 거는 요거와 요거인데 얘는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했고 얘는 신용카드로 발급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신용카드 발급을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우선해서 반영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그리고 천지고속버스와 신세계백화점은 사용처가 증빙은 제대로 썼지만 이 사용 내용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금액은 총 55만 원과 26만 4천 원의 부가세에 포함되어 있는 7만 4천 원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는 50만 원과 5만 원 10번과 14번에 14번은 41번에서 오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기재를 해줬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요, 주식회사 부속서류 회사코드 1003번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매입자료다. 매입성급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의 경우 수령명세서에다가 작성을 하고 수령명세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세금계산서 매입의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해라.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하나의 명세서가 등장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딱 한 개의 서류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런 여러 가지 부속서류 간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세금계산서 매입의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요, 신용카드를 쓴 경우가 아니고요. 이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51번과 54번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54번으로 분류된 항목들, 그쵸? 이것도 뭐 접대 목적, 비영업용, 토지 관련 등등등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은 거예요. 발급을 받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불공제되는 항목들, 그 항목들이 바로 이 매입세액 명세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신카 내역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겠습니다. 10월 11일 볼게요. 자, 얘는 증빙을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네, 좋은카센터네요. 그러면 우리 차량을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용 수용차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수리비가 1998cc 이하가 되네요. 1998cc가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공제 대상이 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인데 우리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운수업이나 뭐 이런 업종들, 우리가 자동차 운전업, 그다음 자동차 판매업 등과 같은 그런 업종이 아닌 한은 비영업용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됩니다. 1000cc 이하여야 되는데 1000cc도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돼서 얘는 요 매입세액 불공제 신고서에 매입세액 불공제 신고서에 넣어줘야겠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중에서 지금 원재료를 구입했죠? 얘는 오성상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고요. 그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를 쓴 게 지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쓴 게 여기 하나, 두 개,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를 쓴 거는 아주 적절했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는 어디에서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보시면 거래처 식사 접대비. 자, 접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제 대상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입력 자체를 해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문구. 관리부의 문구대금이래요. 너무나도 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작성을 해야겠구나.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루키미디어의 총무부 일용직 구인 수수료래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이 수수료도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한 현금영수증으로서 적격 증빙을 받았고요. 게다가 우리가 사용처도 우리가 이게 사업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령명세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당연히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서식을 작성하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매입세 공제와 그 다음에 수령명세서 이런 서식들을 작성하는 게 좀 어려워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형태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급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는 건데 사실 뭐 2급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신용카드 이 매입세 불공제는 우리가 또 할 거고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이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신용카드를 썼는지 자, 신용카드를 썼는지 현금영수증을 썼는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처를 요 네 가지가 요것만 검토하시면 문제를 완벽하게 틀리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그 문제 계속 풀고요. 4번 문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이거는 저장하고 나갈게요. 그리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우리가 10월에서 12월로 조회를 해줘야 되겠죠. 자, 10월에서 12월로 조회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신용카드 국민카드고요. 11월 11일이죠. 그리고 얘는 지금 11월 11일에 쓴 거는 직원 개인 카드네요.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4번 그 밖에 신용카드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썼냐면 알파문구에서 썼습니다. 알파문구에서 썼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직원 개인 카드고요. 직원 개인 카드 그리고 국민카드라고 하네요. 국민카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개인, 이거는 우리 회사 카드고요. 직원 개인 카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직원 개인 카드 번호가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직원 개인 카드 번호를 적어줘야 돼요. 4466 3333 그 다음에 1111 6610 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잠깐만 볼게요. 우리 개인카드 줬었는데 네, 개인카드는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카드였었거든요. 1월에서 3월 보시면 1번 문제에서 잠시만요. 1월에서 3월 이거는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1월에서 3월 풀 때는 신한카드 우리 2번 문제군요. 네, 2번 문제에서 우리가 직원카드를 썼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신한카드는 등록을 여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등록이 되지 않고 우리가 별도로 입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은 카드 번호를 꼭 확인하셔서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월에서 12월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4466, 그 다음에 3333, 1111, 661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입력을 해주시고 금액을 보시게 되면 얼마죠? 38,500원이니까 35,000원에 3,500원 이렇게 입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입력해 주셔야 되는 게 루키미디어네요. 그래서 12월 11일 날 이건 현금 영수증을 썼으니까 12월 18일이고 우리가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1번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루키미디어가 되고요. 그다음 현금 영수증 카드 회원번호가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고 자 55,000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0,000원과 5,000원. 그럼 우리가 신용카드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500원이 됩니다. 세액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10월에서 12월로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매입세액 불공제 이거는 차량과 관련해서 10월 11일 날 결제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급가액이 판매가 되고 33만 원이죠. 네, 그래서 30만 원, 매입세액은 3만 원. 이렇게 해서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요, 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이거는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우리가 또 볼 건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고요. 그리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불공제, 불공제 항목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불공제되는 54번으로 입력하는 항목들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카드와 현금 영수증, 카드, 현금 영수증 내에 세금계산서로 나눠서 구분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좀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보시면요. 우리가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요. 세금계산서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금액이 100원의 세액이 있고 그중에서 10원을 공제받지 못하고 90원만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세금계산서는요 100원을 전체 세금계산서 발급을 다 받은 전체 금액을 다 넣고 그리고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불공제되는 금액만큼 차감을 해서 매입세액을 90원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이렇게 결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신용카드와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매입세액 공제 자체를 입력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요. 전체 금액을 전체 입력 안 하고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만 90원만 이렇게 얘만 입력을 하는 방식이다. 자, 지금 신고서 보셔도 그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10월 1일에서 11월 31일이라고 할 때 지금 보시면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는 어쨌든 일반 매입반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10번에다가 전부 다 우리가 세금계산서 수치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든 안 받든 전부 다 수치를 합쳐가지고 10번에다 기재를 하고 나서 공제받지 못하는 거를 16번에 빼서 계산을 해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인 반면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만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공제가 안 되게 되면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추가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일단은 세금계산서는 이 51번, 54번 전부 다 여기 왔다가 매입세 공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 신용카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아예 여기 자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직계표. 이거는 매출에 해당이 되죠. 매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카과, 카면, 현과와 같은 매출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 우리가 지금 여기 수령 명세서는 매입이었죠. 매입이었고요. 매출 전표 등 발행직계표는 매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번, 18번, 22번 입력한 것들이 여기 반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세와 면세가 현면, 지금 보시면 현면이 빠졌네요. 네, 현면도 여기 반영이 돼요. 현면 번호 볼까요? 매입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매출 중에 우리가 카과와 그 다음에 현과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현금 면세와 카드 면세 57, 58, 61, 62번. 그래서 지금 교재 보시면 교재는 페이지가요. 페이지 86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과세매출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과세매출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카과가 오고요. 여기에는 현과가 옵니다. 그리고 면세매출의 경우에는요. 카면이 여기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현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번호를 볼까요? 카과와 카면 매출 쪽이니까 자 카과와 17번 그 다음에 카면은요 18번이네요. 그 다음에 현과는요 22번, 23번 23번. 그 다음에 이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김영식 선물카드 이런 건 뭐냐면요. 카카오페이 같은 거예요. 카카오페이.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직계표에는 여기에는 어떤 금액으로 놓여지게 돼요? 여기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포함한 공급 대가가 놓이게 된다는 거. 공급 가액과 세액으로 나뉘지 않고요. 여기에는 매출 총액.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받은 그 돈 있잖아요. 고객님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 그 자체가 오게 됩니다. 그 자체가 그냥 놓이게 돼요. 그래서 카과, 카면, 현과, 현면에는 공급 대가가 온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하게 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주기 위해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 놓이게 돼요?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여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문제 출제가 그런 식으로 되니까 한번 여기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거나 계산서 발급이 되면 이거는 이제 이거는 카가와 현과인데 세금계산서 과세분도 입력이 되어 있는 이렇게 동시에 된 경우에는 여기다가 세금계산서 발급인 거고요. 계산서 발급은 카면과 현면의 경우에 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하면 안 되겠죠. 근데 중복으로 발행을 한 거예요. 네, 그 경우에 여기 계산서 발급금액에 들어오게 되겠죠. 시험 문제는 요거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동시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요. 페이지는 87페이지예요. 자, 주식회사 부속서류 다음의 자료에 대해서 2기 부가세 예정신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출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직계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발행인지 수령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발행을 한 건 누가 하죠? 네, 매출자가 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거구나 라는 거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 모두 제품 매출에 해당이 되고요. 주식회사 용인상사고 하나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거래가 총 신용카드 2건,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신용카드 거래분 중에서 9월 20일 거래는 거래처 주식회사 용인상사가 세금계산서 요구를 해서 세법에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을 다음날 하나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는데 또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중복으로 발행이 됐으니까 밑에 3번에다가 적어라. 3번에 적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중복분이 얼마죠? 지금 9월 20일 거래 643500입니다. 자, 회사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고요. 구분 표시된 봉사료 및 면세 대상 거래는 없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신용카드는 일단 신용카드는 공급 대가로 기재를 해야 되죠. 현금 영수증도 공급 대가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용카드는 총액이 얼마죠? 14935,000이 되겠네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350만 원.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원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하는 건데 별다른 내용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밑에 있는 수령명세서 바로 밑에 있는 발행금액 직계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7월에서 9월분에 해당이 되고요. 자, 과세 매출이 얼마죠? 신용카드 과세 매출. 얘는 공급 대가. 제품 매출이고 하나카드로 결제했고 면세라는 내용이 없고요. 게다가 공급 대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135-935-00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현금 영수증은 350만 원. 이렇게 하고 나가면 안 된다. 여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중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매출이 과대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에도 입력이 되고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직계표에도 되면 우리가 이중으로 세금계산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액 6435,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끝. 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부속서류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직계표를 작성해라. 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은 없고요.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다 무시하고요. 다음 자료만 반영해라.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를 따로 입력하라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과세와 면세가 같이 출제가 됐네요. 네, 그래서 공급 가액과 세액을 줬다는 거는 공급 가액을 적는지 공급 대가를 적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 대가를 적는 거죠. 라고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35925000 그다음에 얘는 16500 공급 대가로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면세부는 2,660만 원. 면세라는 거는 사실 공급 대가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근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및 현금 영수증 발행분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자, 그럼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얘네들은 여기 이 위에 있는 표상에 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에도 놓이고 여기에도 놓이게 세금 계산서 지금 보시면 부가세 신고서에 지금 부가세 신고서 보시면 과세분에도 놓이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러니까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 여기에 있는 금액은 여기 공급 가액이 금액에 그리고 세액이 여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3번에 놓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이 서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직계표에 있는 서식에 이 금액이 1.1로 나뉘어서 공급 가액과 부가세로 나뉘어서 3번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에도 입력이 되고 여기에도 2번 입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부가세를 2번이나 내야 되고 매출이 과대계상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결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10월에서 12월이고요. 보시면 일단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용카드가 35925000, 그다음 현금 영수증은 16500,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면세분이 2천만 원이래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면세 현금 영수증 매출이 66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한 거. 이건 어쨌든 요 위에 있는 금액 총 7,900만 원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과세 중에 5,500 중에서 과세 매출 요게 5,200이죠. 요게 과세 매출분 5,200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과 2,600 중에서 계산서 발급 금액 그래서 중복분을 빼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무관하게 같이 합쳐서 우리가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요 627만 원 이렇게 다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627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신용카드와 그 현금 영수증 과세 면세가 같이 기재가 되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공급 대가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분을 항상 주기 때문에 그때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분은 신용카드든 현금 영수증 총 금액을 그러니까 신용카드든 현금 영수증이든 상관없이 총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복분을 여기다 밑에다가 꼭 기재를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